예, 뭐 여러 번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구방대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게 되실 사전투표 참관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사전투표함 감시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가 무엇인가,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막아야 되는데 도대체 뭐길래, 그리고 또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정선거 부패방지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정선거 방지대였습니다. 이름이 바뀐 거고요. 목표는 부정선거 척결하고 공명선거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2022년 2년 전 한 1월쯤에 이제 시작을 해서 그해 이제 3구 대선이 있었고 6일 지선이 있었지요. 예, 두 선거에서 감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 투표자 수를 셌습니다. 참관인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안에서,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그 투표소 입구에서 들어가는 사람의 수를 셌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함 24시간 지킴이를 하였습니다. 이게 사전투표함 감시단입니다. 보통 선관위 사무실에 이 사전투표함이 보관됩니다. 또는 임시사무소, 선관위가 지정한 사무소에 이 투표함을 보관하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감시하였습니다. 또한 개표장에서 감시하고 증거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따가 사전투표 참관인 얘기를 다 끝난 다음에 여러 사진 자료들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 자료들을 수집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참관인 그리고 관람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표장에서는 참관인은 1층에서, 관람인은 2층 또는 3층에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구조로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종합운동장 또는 실내체육관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관람인도 사람이 많아야 감시가 제대로 되겠죠. 그리고 작년에는 그 당시 이제 노정희 선관위 위원장 파면 촉구 집회, 그리고 부정선거 수사 촉구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4.10 총선에서 감시단으로 활동하실 분들을 조직하고 지금 여기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투표 참관인, 사전투표, 당일투표 구분 없이 투표 참관인이 해서 안 되는 금지사항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선관위 직원한테 제지를 당하면 물론 경찰이 와서 여러분들을 끌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참관 중에 선거인에게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투표 또는 투표 사무를 방해, 간섭,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업무에 한해서요. 그리고 투표 진행에 영향을 주거나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 참관인 분들이 옷 색깔도 너무 빨갛거나 너무 파랗거나 그런 것보다는 검은색, 흰색 이런 거 입고 가시는 게 무난하겠지요. 자, 그 다음에 투표 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하셔야 할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최대치입니다. 먼저 투표 시작 전에 투표함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물쇠를 채우는데 그거를 참관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참관인이니까 볼 수 있습니다. 투표함에 이제 특수봉인지를 부착을 할 건데 오전에는 2장을 붙입니다. 투표 시작 전에. 거기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촬영 또한 가능합니다. 투표 시작 전에 말입니다. 투표 중에는 사진 촬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참관인의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은 이제 노트북 펼쳐놓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노트북 펼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명부 단말기, 그러니까 노트북입니다. 투표용지 교부 상황, 투표용지를 몇 장 나눠줬냐, 투표 상황, 몇 명이 투표했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여달라, 또 사진을 찍겠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시간 중에는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사전투표 참관인은 투표인 수, 유관 개수, 눈으로 세는 거죠.
및 부방대의 사전투표 인수 기록지에 기록 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눈으로 세고 기재하는 겁니다. 적는 겁니다. 사람 수 세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투표, 그 밖에 법 규정에 위배되는 사실이 보일 경우 시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투표용지를 뭐 밖으로 접어서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투표 그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죠. 투표소 안에서. 그런 경우 이제 시정 요구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투표 시간 전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촬영이 가능하다. 근데 투표 중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투표 시간 중에 사고 등 이상 상황 발생 시에는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소란이 일어났다던가 투표지가 매우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다던가 하는 경우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라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투표 시간 중에 아까 선거인에게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투표지를 접어서 넣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인데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선거인은 여기 보시면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 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투표 용지를 접어서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접어서 넣지 않고 그냥 넣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법이 있으니 지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질문은 할 수 없지만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그냥 넣으려는 사람이 보이면 접어서 넣으세요 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투표 종료 후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봉인지를 한 장 붙입니다. 투표함 투입구에 위에 뚜껑 위에 투표지를 집어넣는 곳에 구멍이 있죠. 그걸 막고 봉인지를 붙입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투표가 끝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함들을 정리하고 선관위 보관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투표함을 옮길 때 투표관리관과 동반 참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명. 투표 참관인 중 한 명이 투표함을 선관위 사무실 또는 임시사무소로 이송할 때 한 명이 동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추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동대장께서 맡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동대장이 추천하시는 분.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일이 우체국의 관외 투표자 회송용 봉투 인계 시 참관 가능하다. 이걸 이제 뭐 봉투를 건네줄 때 뭐 거기 서류도 있다는데 그런 것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부터가 본론입니다. 사전투표 참관인의 임무입니다. 공통적으로 오전팀, 오후팀 구분 없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1번, 관내 지역구 사전투표함의 투표자 수를 정확히 개수하셔야 합니다. 비례대표 투표함, 관내 비례대표 투표함, 관외 투표함은 무시합니다. 이번에 부방대에서는 총 3개의 투표함 중에 단 하나의 투표함만을 감시하는 것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투표함 3개를 다 감시하려면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대로 세기가 힘듭니다. 자, 어떤 투표함인지 자세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구 직접 후보로 나온 사람, 작은 투표지 있죠. 긴 거 말고, 긴 건 이제 비례대표인데 제가 보니까 40개 당에서 후보를 냈더라고요. 투표지가 엄청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짧은 거, 관내 지역구 사전투표함의 투표자 수만 정확히 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또 선거인이 기표소에서 나와서 투표함 앞에 도착했을 때 사람 수를 세면 될까요? 넣었을 때 세야 될까요? 넣었을 때 세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참관인은 2인 1조입니다. 자, 근데 안양 같은 경우는 3인 또는 4인인 곳이 꽤 있을 겁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 안양 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2인 1조인 곳도 있을 거고 혼자서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셔야 할 일은 똑같습니다. 자, 개수기라 하면 그 손가락에 끼워서 딸깍딸깍 누르는 거 있죠. 사람 수 세는 거. 그 개수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개수 기록지, 발을 정자, 종이에다 쓰는 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사용해서
1시간 단위로 개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부방대 본부 쪽에서 만든 자료를 봤는데 1시간 단위로 개수를 하는 거를 좀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집계표가 원래 1시간마다 기록을 하는 종이가 따로 나왔는데 그러지 않고 발을 정자로 쓰신 다음에 그 옆에 한 페이지 안에 옆에 시간을 따로 적으시고 그 누적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동대장들을 통해서 용지를 전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들이 있으니 나중에 동대장이 누구시다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어느 동에 배치되셨는지도 아시고요. 안양 같은 경우는 만한 동안과 동안을 다 카톡방에 초대를 한 상태인데 혹시 나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초대를 할 테니 나가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개수한 결과 이제 내가 오전팀이다.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하겠죠? 내가 개수한 결을 사진을 찍어서 동대장,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지정된 담당자에게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요. 카카오톡으로 하는 이유는 사진의 화질 때문입니다. 예, 문자로 사진을 보내게 되면 화질이 매우 떨어져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는 게 익숙치 않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연습을 할 겁니다. 동대장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 나중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전 조가 무슨 일을 할지 좀 보겠습니다. 개수 시간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합니다. 자, 도착 시간은 30분 일찍 도착하셔야 됩니다. 5시 30분까지 도착이니 뭐 5시 오셔도 되고 5시 20분에 오셔도 됩니다. 일찍 오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도착하신 다음에 반드시 담당자, 동대장이나 담당자에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투표소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이걸 안 해주시면 투표소에 가지 않으신 걸로 간주하고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타를 보내게 됩니다. 반드시 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표 시작 전에 사전투표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냥 안에 뭐가 들었나 깨끗한가 뭐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이게 번호가 잘못된 내기 3번입니다. 3번에 봉인지에 개인 도장을 날인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거 2장이라 적어놨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투표함이 3개인데 봉인지를 한 투표함에 2장씩 붙인다고 했죠? 총 6장입니다. 봉인지는 6장을 붙이는데 우리가 붙이는 건 아니고요. 선관위 직원들이 붙이고 자 서명하세요, 도장 찍으세요 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참관인이 많으면 봉인지에 자리가 없어요. 누가 이름 큼지막하게 써놓으면 자리가 안 나와요. 빨리 가서 도장 찍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사진을 촬영하시는데 이때는 관내 지역구 사전투표함만 봉인지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아까 사람 수 세는 것도 관내 지역구 사전투표함이었고요. 봉인지 사진 찍는 것도 관내 지역구 사전투표함만 찍게 됩니다. 자, 그런데 봉인지를 몇 장 붙인다고요? 오전에? 6장을 붙이는데 우리가 찍어야 될 봉인지는 몇 장일까요? 2장입니다. 관내 지역구 사전투표함엔 봉인지가 2장이 붙습니다. 한쪽에 붙고 반대편에 하나 더 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도장을 거기 찍으시는 게 좋겠죠. 반드시 찍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시까지 개수를 하시면 됩니다. 앉아가지고 하시게 될 거예요. 투표함 근처에서. 그 다음에 교대하면서 집계표와 개수기록지를 촬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로 합쳐질 것 같습니다. 발을 정자로 쓰는 기록 개수지와 집계표가 하나로 합쳐질 것 같은데 그거를 사진으로 촬영하신 다음에 이제 사진 촬영한 것들을 다 모아서 담당자 동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전팀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표소 일찍 가서 나 왔습니다 얘기를 하고 봉인지에 도장 찍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끝날 때 또 사진 찍고 보내고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시간이라는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자,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봉인지 사진 촬영을 하실 때 세워라 내워라 느긋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봉인지 사진을 찍는 거는 보통은 안 합니다. 부방대에서 이제 감시 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참관인들은 사진을 찍지를 않아요. 이 사진 촬영을 그래서 시간을 따로 안 줍니다. 도장을 찍고 먼저 관내 지역구 사전투표함에 봉인지를 붙였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 서명 다 하고 나도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사진 촬영을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2장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오전 팀은. 자, 다음은 오후 팀입니다. 사람 수 세는 시간은 1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근데 6시까지 줄 선 사람까지 하기 때문에 6시 조금 지나서까지 하게 될 겁니다. 몇 분 정도. 오전 팀과 마찬가지로 교대 시간 30분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나 왔습니다 하고 동대장 또는 담당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안 해주시면 거기에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받은 다음에 투표소 사람, 즉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공통사항처럼 계속 사람들을 세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표 종료 후에 하셔야 될 일이 따로 있는데 사전 투표록을 촬영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다 옆에다가 뭘 써놓는 걸 깜빡했는데 한 명이 미리 가서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투표가 끝날 때쯤 해서 사전 투표록을 투표가 끝난 다음에 적고 어디로 가져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전 투표록을 선관위 직원이 빨리 치워버리면 못 찍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록을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지요. 일찍 가셔가지고 교대 시간 전이지만 사전 투표록 위치 확인하시고 내가 저기 가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라고 서로 누가 가서 저기 찍을지도 정하시고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투표 종료 후에 봉인지를 붙입니다. 개인 도장을 찍게 됩니다. 3장. 그러니까 투표함이 3개니까 3장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투표함에는 한 장의 봉인지가 붙게 되겠죠. 그리고 사전 촬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관내 지역구 사전 투표함. 자, 그런데 오후 팀이 내가 도장을 찍은 봉인지만 사진을 찍으면 될까요? 아니면 전부 다 찍어야 될까요? 전부 다. 예, 맞습니다. 관내 지역구 사전 투표함에 봉인지가 총 3장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3장 모두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 사진을 급하게 찍으시면 흔들려서 흐리게 나옵니다. 사진을 찍고 꼭 앨범에 들어가서 사진이 제대로 찍혔나 확인을 하시고 그게 뭐 여의치 않다, 잘 못하겠다 하시면 여러 장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표 종료 후에 맨 마지막에 집계표 계수기록지를 촬영하게 됩니다. 순서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투표 종료 후에 사전 투표록을 먼저 촬영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얘는 도망가요. 얘는 언제 도망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명이 먼저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찍게 됩니다. 예. 사전 투표록은 종이가 있습니다. 예. 그 명부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종이도 있습니다. 없으면 달라고 해야죠. 찍게 좀. 봉인지에 개인 도장을 찍고 나서 사진 촬영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거 한 명이 가서 대기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 끝났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발을정자 쓰신 거를 찍으시는 겁니다. 자, 그 정리해보면 사전 투표록, 봉인지, 개수기록지, 사진 총 3종류입니다. 이 집계표와 개수기록지는 합쳐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총 3종류의 사진입니다. 사전 투표록, 봉인지, 개수기록지 사진을 마찬가지로 동대장 또는 담당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30분 전에 도착해서 보고하시고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수를 세면서 발을정자 쓰시다가 끝나면 사전투표록을 촬영해야 되는데 미리 가서 대기하셔야 됩니다. 한 분이. 그리고 봉인지에 도장을 찍고 관내 지역구 사전투표함에 봉인지를 전부 다 사진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개수기록지를 촬영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남았을 때. 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대장 또는 동대장에 추천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 한 명이 사전투표함 이송에 동참하시게 될 겁니다. 참관인 자격으로 따라가시게 될 거고 지역 선관위,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 선관위 또는 안양 선관위가 지정한 사무소에 이 투표함이 이송될 때 같이 타고 가실 겁니다. 2명은 안 돼요. 1명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사전 투표함이 어떻게 생겼나 좀 사진 자료만 좀 준비했습니다. 이 비닐 장갑 낀 거 보니 2020년도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봉인지가 붙어 있는 상태로 투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전 팀이 봉인지 2장을 붙인다 했습니다. 투표함마다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어디 사전 투표소인지 며칠째인지 또 이제 붙어 있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자, 아래 보이는 하얀색 통은 받침대입니다. 까만색 이 천 소재로 된 패브릭이 행랑인데 이게 투표함입니다. 이 하얀색은 투표함이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 올려서 오른쪽 선으로 쌓아가지고 이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보관 장소에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자, 사전투표자 수 개수 방법입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수동 개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지손가락을 이 고리에 끼우고 엄지손가락으로 이 버튼을 눌러 사람 수를 세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검은색 톱니가 있죠? 이걸 바깥쪽으로 돌리게 되면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0000으로. 여기 지금 9999로 되어 있는데 잘못 보면 9999부터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0000을 맞추고 시작하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집계표 및 기록지라고 나와 있는데 집계표 같은 경우가 이제 합쳐졌다고 말씀드렸죠. 왼쪽 거는 무시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발정자가 가득 찬 이 종이가 있습니다. 위에다가는 몇 날 며칠 어디 투표소 누구 참관인 누구를 적게 되실 거고 그냥 사람 수를 세는 겁니다. 앉아서 6시간 동안. 자, 근데 혼자 세면 화장실도 못 가죠. 2명, 3명 같이 짝지어 드리는 이유가 화장실 가시고 너무 부담 가지 않으시게 하라고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사전투표함에 봉인지를 어디다 붙이는지 좀 보겠습니다. 사전투표 시작 전에는 투표함마다 측면에 2장씩 붙이게 됩니다. 왼쪽의 사진은 이게 자물쇠라고 합니다. 잠근 장치를 채우고 이 위에다가 이 봉인지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특수 봉인지가 이렇게 작습니다. 크지 않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사람 이름 하나 썼는데 얼마 공간이 안 남았습니다. 사전투표소에 참관인 수가 많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당일 투표 때는 최대 8명밖에 참관인으로 배정이 안 됩니다. 근데 사전투표는 제한이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2, 더불어민주당에서 2, 비례대표당에서 둘, 어디서 둘 하면은 참관인만 2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장을 찍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끝난 뒤에 봉인지 어디 붙이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핀을 끼워서 일단 막습니다. 구멍을.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봉인지를 붙여 봉인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명을 하고요. 정리해보면 사전투표 시작 전에는 투표함 하나에 2장, 사전투표 끝난 후에는 투표함 하나에 1장, 총 3장의 봉인지가 투표함에 붙게 됩니다. 자, 사전투표함에 봉인지 날인을 해야 되는데 서명 안 하실 겁니다. 부방대에서 교육을 받고 참관인 하시는 분들은 서명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도장을 찍게 되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도장이 어떻게 찍혀있죠? 예, 투표함의 반 그리고 봉인지의 반 간인을 하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언제 하죠? 보통 계약서 찍을 때. 계약서 찍을 때 이렇게 합니다. 위조가 힘들게. 이분은 서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하셨네요. 혹시 뭐 도장을 못 찍게 하면 어떡하냐 라고 하시는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선관위가 직접 만든 규정상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명, 날인 둘 다 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날인만 하겠다고 하는데 막으면 규칙을 지키지 못하게 막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깔끔하게 이 안에다가 다 서명을 했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도장을 찍어야 할 때 도장을 찍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간이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이 안에다 깔끔하게 찍는 게 맞을까요?
둘 다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왼쪽 방법이 좋은 방법일 뿐입니다. 자, 왼쪽처럼 찍으려고 하면 선관위 직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습니다. 자, 그래서 부방대 본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그냥 내가 자신이 없다. 내가 선관위 직원 설득하거나 이거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자신이 없다 하시면 안에다 예쁘게 찍으시라. 그런데 내가 좀 밀어붙여서 할 수 있다 하면은 왼쪽처럼 간이를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띠 가지고 놀 수도 있다. 예, 오른쪽 방식은 예, 보안 성능이 떨어집니다. 왼쪽 방식이 확실하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뗐다 붙여도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건 이따가 자료가 나올 텐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지 사진 촬영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찍어야 하냐? 측면은 왼쪽 사진처럼 찍어주시면 됩니다. 왼쪽이라고 하면은 반대편에 하나 더 있겠죠? 그럼 반대편에 있는 것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사진 보시면은 화질이 꽤 괜찮아요. 선명하게 잘 나오고 흔들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찍어주셔야 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위에서 찍은 겁니다. 위에 봉인지 사진이 잘 보이고 여기 홀로그램 스티커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소가 어딘지 또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양쪽에 봉인지가 붙어 있는 것도 보이죠. 총 3장의 봉인지가 한 장의 사진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홀로그램 스티커는 무엇이냐? 투표함의 고유 번호입니다. 이게 바뀌면 투표함이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같이 나오게 찍어주셔야겠죠? 예,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된다라고 보여드린 거고, 예, 앞서 이렇게 측면과 상단부를 다 예쁘게 찍으신 다음에 더 찍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사선으로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귀찮은 봉인지 사진 찍는 작업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 남자는 선관위 직원입니다. 여자는 참관인이고요. 아니 찍고 있다 지금 찍고 있다. 아 미안하. 왜 거짓말하는데? 자, 남자가 뗐다가 다시 붙였죠. 이게 봉인지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으니까 이상하니까 다시 한번 해본 겁니다. 여자가 살살 뗐는데 이번엔 된 거예요. 자, 이게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잘 안 보입니다. 좀 보기 좋은 거를 준비했으니 이것까지만 보고 화장실 가시는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봉인지가 이상하다 해서 촬영을 한 겁니다. 개표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특수 봉인지 테스트를 했는데 이거 붙였다 뗀 겁니다. 새 거 아닙니다. 오른쪽 위에는 살짝 홀로그램이 남았는데 나머지 부분에 홀로그램이 혹시 보이시는 분 있으십니까? 잘 못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남자가 떼는데 쫙 뗐습니다. 봉인지가 지저분한가요? 아니요. 깨끗합니다. 위에 부분만 살짝 지저분해졌어요. 저기 예. 보여주는 게 말입니다. 예. 봉인지가 제대로 된 봉인지인지 네. 홀로그램 남는 봉인지인지 네. 아닌지 하는 걸 저거 테스트한다는 게 우리 법에도 그 보여주도록 안 돼 있다고. 법에는 안 돼 있죠. 우리가 요구하라고 했는데 예. 요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여기 오시라는 법도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를 하는 활동에서 이걸 하면 좋죠. 테스트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사전투표 참관인이 어떤 걸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하셔야 할 일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하면 좋죠. 오전에 가서 해도 좋고 오후에 봉인지 마지막으로 붙이기 전에 테스트 해보겠다고 해서 내가 할 자신이 있으면은 말해서 그 선관위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것까지 내가 견딜 수 있다, 별일 아니다 라고 본인이 여기실 수 있는 분은 선관위한테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 한 절반은 떠나실 겁니다. 나 못해 하면서.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를 여러분들께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아까 보여드린 하시라는 거고, 이거는 이 테스트를 하는 거는 각자 하실 수 있는 분들, 난 자신이 있다 내지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니까 이걸 안 하고 못 빼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성관이 직원한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이번에 참관을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저렇게 어떤 말씀이시죠? 제가 못 들었습니다. 성관이 직원이 예. 참관인을 쫓아낼 수 있잖아요. 저 공인지 뗐다 한번 씌워. 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단으로 떼시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성관이 직원한테 내가 봉인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면은 성관이 직원이 알겠습니다 하거나 안 됩니다 하겠죠. 근데 안 됩니다 할 때 아이 봉인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 한 장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러시냐 하면서 설득을 하실 수 있으면은 하시면 되고, 에이 나 그 자신 없어, 직원들 무서워, 성관이 사람들 무서워 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각자 역량에 맡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 영상 자료 다 보았으니 일단 쉬는 시간 가지고 한 5분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분들은 여기 7층을 쓰시고 남성분들은 위층에 내려가시면 화장실이 있어요. 당구장 화장실인데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갔다 오세요. 여기서 한 40분에서 50분 더 해야 되니까 갔다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박달동의 문전서 씨가 어느 분이에요? 얼굴 좀 보려고. 이따가 제가 이제 개수기를 나눠드릴 거예요. 개수기를 나눠드리는데 절대 열어보지 마시고 제가 여세할 때 여세요. 그 열어가지고 짝짝짝 하는 순간 저한테 혼나요. 왜냐면 집중이 안 돼. 이제 마지막 여기 선이동을 하는데 그걸 놀아드리면 그거 까보고 있어. 절대 까보지 마세요. 개수기 갖고 가면 계세요, 제발. 네.
아니 나도 안 하려고 이유가 내가 몇번 보냈잖아. 아니야 나 저기 말하지 아니 그래도 내가 지금 뭐 하냐고 그러고 있잖아. 나는 모르는 좋아하는 남선영 씨 어디 가셨어요? 안양부동. 자, 우리 남선영 씨가 어떤 분이냐면 대선 때 열심히 저랑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선 때 뭐 했냐면 선관위 앞에서 촬영을 했어요. 몇 명이 들어가면 하도 뻥까지 치니까 지선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이
관내 사전 투표를 했어. 이쪽은 안 했어. 근데 이쪽까지 다 한 걸로 걔네들이 컴퓨터 서버에서 0.0001초 만에 다 바꿔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은 알 거야. 컴퓨터가 얼마나 빠르다는 걸.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할 때 1초가 걸리지만 컴퓨터는 0.0001초가 걸린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바로바로 그게 돼 있으니까. 그걸 조작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숫자만 세는 것만 제대로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아니, 어려워. 근데 1시간에 한 번씩 체크를 하시라고. 그러면 오차가 덜 줄잖아. 그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따 개수기를 드리면 1시간에 한 번씩 체크하라고 부탁을 드려요. 내가 7시부터 8시까지 100명을 했다. 100명 쓰는 거예요? 그러면 8시부터 9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까먹었어. 그럼 9시 10분까지 120명 했다. 그걸 적어주시는 거야. 그러면 4명이, 3명이 거의 비슷하겠죠. 우리는 그 숫자를 정확히 이 통에 몇 장이 있다는 것만 파악해도 큰 효과예요. 왜? 얘네들이 관내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분명히 몇 장 봤거든. 이제 그런 거를 걔네들하고 어떤 수싸움을 하냐의 차이예요. 내가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참 막기가 어려워요. 이쪽은 투표를 했는데 이쪽은 투표 안 했는데 이분들 다 투표한 걸로 조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컴퓨터에서는. 젊으신 분 맞죠? 여러분들 이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선관위 서버에. 그러니까 조작이 쉬워요. 이 사람 했다는 걸로 그냥 올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100만 명이 했는데 300만 명이 투표한 걸로 나오면 다 그게 1번이에요.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서 한 40분에서 50분 하면 되는데 상당히 오늘도 중요한 일을 하고 와서 상당히 힘들 텐데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좀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뒤에 불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는데요. 사전투표 참관인 준비물입니다. 참관인으로서 투표장에 가실 때 준비하셔야 될 물건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라 제가 저번에 안 써놨습니다. 신분증 가져가셔야 됩니다. 안 가져가시면 빠꾸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포해드릴 종이가 몇 장 있습니다. 참관인 업무 요약. 오늘 여기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것과 매우 유사한 것 종이가 이제 나갈 거고요. 집계표 개수기록지 이게 합쳐진 이제 바를 정자로 된 용지가 한 4-5장 정도 나갈 겁니다. 그리고 동인지에 사인을 날인하겠다 라고 했는데 거부할 경우 제출할 이의제기서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도장을 찍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 설명하시라. 규칙이 그렇게 돼 있는데 왜 못 찍게 하느냐. 그래도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말을 먼저 하면 되죠.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이따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에 나오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동 개수기. 아까 사진 보셨죠? 검지손가락 끼워서 엄지손가락으로 떼깍떼깍 누르는 녀석입니다. 이따가 배포해서 연습을 좀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이건 들고 오지 말라고 해도 들고 가시겠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사진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6시간 동안 거기 계셔야 되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 필수라고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개인 도장.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죠. 이런 막도장도 괜찮습니다. 또는 4자로 된 큰 도장도 괜찮고요. 그리고 볼펜, 그리고 심이 굵은 유성 매직 펜 따로 챙겨주셔야 됩니다. 볼펜은 그 바를 정자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볼펜 또는 컴퓨터용 사인펜 잘 나오는 거 있죠. 검은색으로 잘 보이는 거 그런 거 챙겨오시면 되겠고요. 심이 굵은 유성 매직 펜 이건 왜 들고 와야 하는가? 예, 도장과 세트입니다. 도장에다가 인주 대신 이 유성 매직에 잉크를 마구 발라서 도장을 찍을 겁니다.
인주를 가져가시지 말고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주는 잘 지워져요. 얘는 유성 매직은 지울래야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아까 봉인지에 도장을 찍을 때 안에다가 잘 찍은 것도 괜찮지만 걸쳐서 간이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유성 매직으로 간이를 하게 되면 아까 봤던 동영상처럼 봉인지가 깔끔하게 떼어지더라도 다시 붙이기가 쉬울까요? 안 되죠. 매우 어려울 겁니다. 조작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참으로 슬프게도 성관이가 이 봉인지를 뗀다는 전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최악을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성 매직 펜은 준비해 오셔야 되고요. 이 도장에다가 칠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 배포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안 써놨는데 배포하신다고 합니다. 자, 보통 쓰는 유성 매직은 이렇게 기다랗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끝이 뾰족하죠. 여러분들이 가져오셔야 될 거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짜리몽땅한 녀석이 있습니다. 짧고 넓은 녀석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잉크가 얘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거를 받으신 다음에 또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걸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봤더니 처음에 잉크를 얼마나 묻혀야 되는지 그리고 찍을 때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 그거를 연습을 안 하고서 해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한 3-4번 하니까 좀 요령이 붙었습니다. 근데 아까 테스트 해보니까 그 짧은 거보다 이게 더 선명하게 나오던데요? 그거는 이제 잉크를 꽉 짜신 거고 얘는 잉크를 좀 덜 짜셨나 보죠. 잉크를 많이 묻히면은 얘나 쟤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본인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난 이걸로도 잘 돼 하면 그냥 그걸로 들고 오셔도 됩니다. 이걸로 하는 이유는 넓은 도장이든 작은 도장이든 이걸로 하는 게 실제로 해보면은 편합니다. 잉크가 많이 나와요. 예, 준비물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종이에도 신분증을 제외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전투표 참관인이 하셔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 하면 안 되는 일 여기까지 살펴본 겁니다. 자, 다음에 뭐가 남았느냐? 일단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필수 시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안 보시면 참관인으로서 활동하시는데 사명감이 없으실 겁니다. 이걸 보고 나면 열받아서 사명감이 생깁니다. 참고로 저도 좌고 우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가짜 투표지 마구 나온 거 화나가지고 이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런 가짜 투표지들에 대한 영상 자료들이 많이 나오니 꼭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예,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나옵니다. 유튜브로 연결됩니다. 요거를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신 까뿌까 채널로 연결되니 QR코드 스캔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네, 뭐 오늘은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천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다큐멘터리입니다.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라는 다큐멘터리고요. 예, 민경호 대표께서 이제 나레이션을 맡으셨습니다. 저도 이걸 상영회를 가서 봤었는데 좀 길어요. 47분짜리는 짧게 만든 거고 1시간 반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건 추천이에요. 꼭 보시라는 건 아니고요. 꼭 봐야 되는 건 뭐라고요? 웨더 카르텔 까뿌까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꼭 보고 오시기 바라고요. 자, 이거는 이제 방금 보여드린 이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라는 다큐멘터리의 일부분입니다. 초입부에 나오는 영상인데요. 몇 분 안 되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군사 충돌 가능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만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지난 2022년 11월 26일에 있었습니다. 타이페이 곳곳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투표를 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을 투표소로 마련하고 일일이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모습은 우리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과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입장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미래의 대만 정치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6시 투표 종료 시간이 되자 선거 관리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표소에 설치된 집기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오고 조금 전까지 시민들이 투표를 했던 장소가 순식간에 개표소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투표소가 개표소로 전환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 남짓. 놀랍게도 대만의 투표소에서는 투표함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개표가 시작되자 정당 소속의 개표 관리인들과 시민 감시단들도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표원들은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 두 손에 높이 들고 기표된 후보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 표 한 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투표 제도 중에서 가장 큰 특징 하나는 먼저 투표함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표소가 바로 개표소로 전환이 된다는 점인데요. 투표소에서 손으로 직접 개표를 한 뒤에 거기서 나온 수치를 칠판에 적습니다. 우리 반장 선거하듯이 발을 정자로 적고요. 거기서 집계된 표 수는 이제 직접 숫자로 입력이 되어서요. 그 중앙선거정보센터로 전송이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집계가 된 뒤 중앙에서 이제 각 언론사로 배포가 되는 형식입니다. 대만의 투표 제도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표의 집계 역시 일일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득표된 표는 곧바로 후보자의 이름이 적혀있는 칠판에 발을 정자로 하나씩 표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수출 1위를 달리고 있는 디지털 강국 대만. 도대체 예, 시간 관계상 영상을 제가 잘라서 이게 보여드렸는데요. 예,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대만에서의 선거입니다. 얼마 전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선 사전 투표까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세상 어디에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투표를 사흘 동안 해요, 세상에. 하루에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 사흘 동안 사람 마음이 어떻게 바뀔 줄 알고요. 그 사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음성 녹음 파일 같은 거를 막 폭로했다. 뭐 이런 내용 봤던 것 같습니다. 생태탕 끓였다고 했던가요? 그래가지고 그 사전 투표를 한 다음에 본 투표까지 사이에 그 며칠 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물론 두 번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 투표는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대만의 투표 지금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 투표한 장소에서 바로 개표합니다. 자, 대만만 이런 게 아니고요. 독일 그리고 또 어디였더라? 프랑스, 유럽의 선진국들도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투명 투표함을 써요, 그 사람들은. 안에 뭐가 섞여 들어가지 않는지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 투표함까지 씁니다. 한국의 선거제도와 참으로 대조되는 모습이었죠. 자, 이 영상은 아까 보여드렸던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라는 다큐멘터리 초입부입니다. 이제 관심 있으시면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부정선거 무엇인가 사진 자료들을 좀 보겠습니다. 인천 연수구 을에서 재검표를 하였는데 나온 일장기 투표지입니다. 왜 일장기냐? 투표 관리관이 이제 도장을 찍습니다. 당일 투표 때는 오른쪽 아래가 잘려 있죠? 당일 투표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빨갛게 가득 차 있어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투표 관리관 도장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이게 여기 나와 있는 3, 4장이 전부이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자, 왼쪽 게 정상이고 오른쪽 게 비정상이라고 보실 때 이 오른쪽처럼 나온 게 얼마나 됐을까요? 전체 2000장 중에 절반인 1000여 장이 이렇게 오른쪽처럼 나온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이걸 유효표라고 지금 선관위에서 우기고 대법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직접 올라와 있는 자료에 빨갛게 가득 차 있거나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어도 유효표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만든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제 자, 다음 자료입니다. 파주을 재검표장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배춧잎 투표지입니다.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추가 인쇄가 된 거죠. 확대해서 보면은 비례대표 투표지가 하단에 중복 인쇄가 됐습니다. 자, 위에 거는 설명을 했어요. 선관위가 억지로. 자, 비례대표 지역구 투표지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뽑죠. 근데 직원이 실수로 다시 집어넣어서 뺐더니 이렇게 됐답니다. 위에 게. 근데 아래 거는 설명을 못해요. 왜냐? 앱손 프린터기로 이제 프린트를 하는데 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인쇄소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쇄기가 말썽을 일으킨다고 해도 앱손 프린터기로는 얘를 재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오산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위에 붙고 아래 붙어서 이거 받은 사람은 3장짜리 투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붙어서 나왔습니다. 사전투표용지입니다. 다음 정치적 중립 위반 투표지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자,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흰 여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편향됐죠? 얘도 오른쪽에 흰색이 안 보입니다. 우편향됐습니다. 얘도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보시면 남양주, 성남, 연수구 다 다른 투표소입니다. 이 앱손 프린터기로 뽑을 때는 딱 규격에 고정해 놓고 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여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공교롭게 사전 투표용지입니다. 다. 다음으로 성북구 갑에서 이제 개표장에서 나온 동영상을 이제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바꾼 건데, 똑 쓰습니다. 선관위의 해명으로는 이 투표 사무에서 사용되는 접착제가 달라붙어서 이렇게 됐다. 참으로 놀라운 건 이 개표 사무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아무런 의심 없이 이걸 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상 자료를 개표장에서 참으로 귀한 자료를 구해 오신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중국인들도 개표 참관이라고 개표 사무원도 하죠. 한국 국적 아닌 사람 많습니다. 자, 다음으로 형상기억 투표지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 돈다발 아니고요. 투표지입니다. 물론 이 투표지 한 장당 대충 몇 천만 원 정도 가치를 지닌다고 하니까 이게 한 수천억, 한 수십억 될 것 같습니다. 빳빳하죠? 이거 투표 끝난 용지입니다. 투표 도장 찍은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이건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인데 빳빳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고무줄로 묶여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분류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한 후보의 표, 여기 지금 2번 표인데 2번 표라도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되나요? 2번 표만 있겠습니까? 1번 표도 이렇게 뭉탱이로 나왔겠죠. 자, 정상 투표지. 자, 접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자글자글합니다. 빳빳하지가 않아요. 잘 안 보이시면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접지 않은 투표지, 위쪽에 접은 투표지입니다. 한번 접었다 피면 아래쪽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형상기억 투표지라는 표현은 이제 민경욱 대표께서 처음 사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관위의 공식 해명이 그 복원력이 좋은 종이를 사용했다 뭐 이렇다고 합니다. 공식 해명입니다. 심지어 제가 눈을 의심했는데 공중파 YTN이었나 TV 방송에도 그걸 띄워놨더라고요. 다음으로 파주 을시에서 발견된 화살표 투표지입니다. 먼저 이 사진은 사전투표 용지를 발급할 때 쓰이는 종이입니다. 롤 용지라고 불러요.
여기 보시면 스티커가 붙어 있죠. 화살표가 또 그려져 있고요. 자, 투표 용지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화살표 모양이 위에 그려져 있죠. 자, 근데 이게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스티커가 붙어 있는 상태로 인쇄가 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하는지라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 근데 여기 써놓은 것처럼 목격자가 전혀 없답니다. 이 투표용지를 발급한 사무원과 이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 그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천 연수구을에서 발견된 이바리 투표지라고 합니다. 이바리가 무엇인고 하니 이렇게 보풀이 생기는 걸 얘기합니다. 칼질을 했는데 칼질이 제대로 안 돼서 종이가 좀 남는 현상이 있죠. 여러 장을 보통 자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투표용지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오른쪽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사전투표용지입니다. 자, 사전투표용지는 그 자리에서 인쇄를 합니다.